네, 월요일 마켓 포커스 이번 주 주요 일정 짚어보고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론가님 먼저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들을 좀 주목해야 할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또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셔야 되는 게 바로 하나오션이라든지 두산 바켓의 실적 발표. 이것도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댈러스 연은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제 미국 남부의 제조업 현황을 좀 볼 수 있고 이게 만약에 둔화가 된다. 지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 소비도 이제 안경을 주다 보니까 요 체크도 이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 조기 총선 같은 경우는 사실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는 뭐 캐나다에 대한 뭐 광물이라든지 원자재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체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29일 화요일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비자와 코카콜라의 이제 실적 발표인데요. 이게 또 우리나라 종목이랑 무슨 관계냐 하실 텐데 이게 심리적 연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연동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음료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의 카드사들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글로벌 이제는 카드 성향을 볼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돈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3월 구인이직 보고서가 나오죠. 그래서 역시나 미국의 이제는 지금의 사실 취업자 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실업률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고용 시장이 만약에 악화된다. 마찬가지로 이제 소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수출주 중심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졸트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컨퍼런스 보드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도 발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관세 이슈가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소비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체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4월 30일 이제 수요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이제는 삼성전자 1분기 확정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잠정 실적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제는 체크를 해봤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는 말 그대로 정말 삼성전자가 어떤 투자 전략이라든지 어떤 비전 발표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는 3월 산업 생산 소비 판매 한국에 이제 발표가 되죠. 마찬가지로 이게 내수 지표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유통과 관련된 종목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퀄컴이라든지 메타의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이제는 미국의 이제는 대형 기술주에 대한 체크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5월 1일 목요일 날은 아시겠지만 근로자의 날입니다. 휴장하고요. 일본의 이제 금리 정책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한국의 무역 수지가 또 발표가 되죠. 4월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한국의 이제는 4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둔화된다 그러면 역시나 이제 은행이나 보험주에 대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체크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4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주간에 발빠르게 또 한 주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참 지난주도 실적 발표 때문에 바빴는데 이번 주도 여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더라고요. 네. 세부적으로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 주 초반에는 어떤 일정 주목하고 계실까요? 역시나 이제 조선입니다. 이미 많은 조선주가 또 발표를 했었고 이번에 하나오션이 사실상 이제 발표를 하는데 역시나 이제 조선주를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5가지로 뽑아 보겠습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제 발표가 됐었고 그다음에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이 방한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지금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쳤죠. 고가 선박 수주 증가가 되고요. 네 번째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아오고 있다는 거. 5번째로 생산성 개선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거. 이 5개를 좀 뽑아드릴 수 있겠고 첫 번째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미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자릿수 증가율이 사실 매출이나 영업이익률이 좀 나았었던 부분이 있겠고 결국에는 이제 조선주가 이제 급등을 했던 부분 25일 장에서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이 가능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펠란 미 해군성 장관이 이제 방한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좀 영향을 크게 좀 미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MRO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나라의 조선수에 대한 좋은 흐름이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미 예상이 될 것 같고요. 투자 심리가 이제는 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의미가 있고 세 번째로 고가 선박 수주가 증가가 됩니다. 이미 2023년도 받았던 거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선박 제조가 건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2026년, 2027년의 먹거리까지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시장에서 아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이제는 눈에 띄고요. 마지막으로 생산성 개선 효과인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투입이 됐는데 이게 뭐 한 증권사 이제 보고서에 의하면 1년 경과에 따라서 생산성이 8% 향상됐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 이제 능수공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생산성이 더 확대되다 보니 이런 것도 조선 업종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중에서 저는 이제 하나오션 역시나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겠지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실적 증가는 뭐 이미 예상된 부분이고 LNG 수요 증가되죠. 그다음에 필리조선소 인수했던 것은 다 아실 겁니다. 현지 조선소에서의 긍정적인 호재 부분 이런 것들도 이제 눈에 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 하나오션을 정리를 해봤는데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가 또 확정 실적을 발표하죠. 주요 포인트 짚어주시죠. 역시나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발표의 의미를 한 좀 4가지를 좀 뽑아보겠습니다. 이미 잠정 실적이 발표되면서 일단은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다라는 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SK하이닉스의 실적 급등이 그 뒤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비교가 돼서 이런 것들은 좀 리스크로 좀 작용할 가능성도 있고 세 번째로는 반도체 부분의 실적 전망이 전반적으로 물론 AI 반도체라든지 HBM 쪽으로 사실상 좀 더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 전망을 좀 체크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미 뭐 현황은 아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미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매출이 증가된다, 시장성이 커진다, 영업이익이 증가된다, 그 기업이 정말로 지금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구나 하는 걸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사실상 매출액이나 영업 이익이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습니다. 잠정 실적에서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뭐 확인하는 정도에서 이제 끝나겠지만 중요한 건 그거죠.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과연 어떤 이야기를 꺼낼까? 저는 그게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에 이제는 뭐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SK하이닉스와의 격차가 점점 계속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좀 안타깝게 느껴지고 특히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는 AI 반도체 쪽으로 HBM 쪽으로 굉장히 비중을 늘려왔고요. 이게 지금 큰 혜택을 벗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아마 좀 영향을 줄 것 같고 특히 이제는 엔비디아의 H22 중국 수출에 통제당하고 있는 부분, 미국의 발표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삼성전자 HBM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단점으로 보겠지만은 그래도 일단 삼성전자는 저는 삼성전자다. 분명히 이번에 아마 실적 발표하면서 미래 성장 가능성, 청사진을 저는 밝힐 거라고 보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아마 주가의 향배가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컨퍼런스 콜 발언들을 좀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결국 저희가 집중을 해야 하는 건 기술 격차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과연 삼성전자가 특히 이번에 이제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같이 발표할 텐데 이제는 여기서 물론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의 이제는 뭐 얘기도 나오겠지만 특히 이제는 파운드리나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의 사실상 어떻게 이 적자를 어떻게 뚫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파운드리 쪽에서의 어떤 투자, 그러니까 전망들, 어떻게 이제 R&D 투자를 하고 오더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아마 이번에 좀 느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크 포인트를 아마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할 때 꼭 들어보시고 한번 투자의 포인트를 잡아보시기를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30일 실적을 발표하는 삼성전자 관세 발언도 있을까요? 예, 저는 이번에 물론 반도체 관세는 아직 품목 관세로서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철강과 자동차라든지 이런 얘기를 이제 확실히 25% 지금 됐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반도체에 대한 과연 미국에서의 어떤 관세 정책이 나올 수 있는가. 최근에 2+2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통상과 재무 쪽에서의 사실상 이제는 2+2를 했는데 반도체 얘기가 조만간 나올 거라고 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려한 만큼의 반도체 관세율은 나오지 못한다. 왜? 만약에 25% 이상으로 만약에 관세율이 책정된다 그러면 미국 IT 전자 제품은 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되기 뭐 뻔히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IT 쪽에서는 대체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를 빼고는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스러운 부분만큼의 관세율은 책정되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 이번에 2+2 이 재무와 아니면 통상과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게 뭐 좋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얘기가 관세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왜?
대체 불가능한 상품이 바로 반도체다라는 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관전 포인트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일정에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역시나 이제는 무역수지 발표입니다. 이게 5월 1일에 사실상 4월에 무역수지가 발표되는데 이미 1분기 실적은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1분기에 전체적인 1, 2, 3월 달에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한 부분들이 통계가 나왔는데 이거가 이제 힌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1분기에 이제 무역 실적을 본다 그러면 이제 좀 안 좋았습니다. 사실 대미 수출 증감률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2%고요. 특히 대중 수출에서의 이제는 마이너스 6%가 증감률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역시나 이제 반도체 부분이겠죠. 그래서 반도체 업종과 자동차 업종, 그다음에 철강 업종, 석유화학 업종이 이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주 중심이기 때문에 이거에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코스피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당연히 이제 영향을 받고요. 현대차, 기아,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LG화학,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등등이 이런 어떤 종목들이 큰 종목들이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확실하게 수출이 둔화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요. 관세가 이제 품목 관세, 무역 확장법 232조에 의해서 만약에 품목 관세가 더 강화된다 그러면 대미 수출이라든지 대중 수출이 더 막힐 가능성이 있어서 요거 체크를 잘 하셔야 되겠고 코스닥 쪽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역시나 장비 소재 부품이죠. 반도체에 대한. 그래서 이제 장비 부분에서 원익이 IPS라든지 테스라든지 아니면 소재, 동진세미캠, SK머티리얼스 이런 어떤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거 AI와 관련된 HBM과 관련된 종목은 오히려 이제는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2차 전지 부품주, 자동차 부품주도 꼭 체크해 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무역수지 발표에 따라서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번 주 주요 일정 그리고 관전 포인트까지 두루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